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 이란의 군사령관인 솔레이마니가 사살당하며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네, 곧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까지 치달았는데요.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금과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금과 원유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또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이와 같은 맥락을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IC 전문 업체, 이제 리서치 업체 메사리가 미국과 이란의 충돌 사태와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또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 마이클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태에서 비트코인이 금과 은의 시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며 이는 좋은 현상이다.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이라며 이는 비트코인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윌리우 또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윌리우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자산 피난처로서 첫 베타 테스트를 통과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우가 9일 트위터에서 메사리의 미국 이란 사태가 한 비트코인 차트를 인용하며 비트코인은 전쟁 기간 자산 피난처로서의 첫 베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한다. 이는 비트코인에 있어 매우 큰 테스트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직전까지 간 여파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란이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만이라는 작전을 개시하면서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퍼부었었죠. 이에 대해서 이란의 국영TV는 미군 80여 명을 사살했다 발표를 했고 미국의 경우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다 주장 중입니다. 네, 각계 전문가들은 이제 미군의 의견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네, 어제 새벽 1시 트럼프의 발언의 여파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이 언급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에 관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소식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도 들썩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정보 접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이 올해 1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언급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이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은 올해 달러 약세가 전망된다. 비트코인이 그에 따라 15,0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게 되면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가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미 달러 가치는 올해 크게 하락해 해외 기관이 미국에서 자금을 철수하게 될 것이다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본인은 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현 시세의 약 2배인 15,000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끝으로 그는 미 달러 가치 하락으로 금과 신흥시장, 주식, 채권 등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덧붙였습니다. 미 달러의 약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1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제프리 건들락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언급되는 제프리 건들락의 경우는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월가에서 채권 왕으로 불리우는데요. 2019년 미국에서 4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40에서 45%로 상당히 높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2019년 달러의 약세는 거의 2%에 이르렀고 많은 전문가들도 2020년에 달러의 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이 우세한 상태인데요. 네, 그 근거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휴전 상태와 세계 경제 성장의 개선, 미국 금리의 하락이 달러 약세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지금 1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말 수많은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과연 올 한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경우 처음 나왔을 당시 탈중앙화를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나왔었죠. 네, 이와 같은 맥락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 최대 거래소 CEO는 암호화폐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 DCX의 최고 경영자인 수밋 굽타가 최근 암호화폐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는 해답이 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세계 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은행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인구는 17억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3분의 2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개인들은 신흥 개발도상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재정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 범국가적인 중요 목표이며 그 해답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인도 최대 거래소의 CEO 언급을 보았습니다. 암호화폐가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 말이 요즘 새삼 와닿는데요. 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크립토닷컴이라는 지갑을 사용 중입니다. 거래소 기능도 있고 지갑 기능도 있고 이자가 기존 은행의 2배에서 5배 더 높은 적금 기능과 대출 그리고 카드까지 나오면서 결제도 할 수 있게 나왔는데요. 네,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도 없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크립토닷컴이라는 암호화폐 앱을 사용하면서 느낀 것이 실제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곳들만 늘어난다면 은행이 필요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인데요. 2019년 누가 언급했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언급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은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기억이 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정식 출시가 되고 결제할 수 있는 곳들만 확보하게 된다면 많은 국가들이 왜 주권 통화에 대해서 걱정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요즘은 암호화폐 앱을 통해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게 된다면 전통적인 은행들이 깨어서 이제 개혁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은행 서비스들에게 밀리지 않게 될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러한 맥락을 전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경우 일찍 알았죠. 암호화폐가 가져다줄 이제 편리함과 효율성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로부터 이러한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민간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공존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중앙은행이죠. ECB의 디지털 화폐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고 있다 발언하면서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죠. CBDC에 대해서는 발행하기 위한 비용이나 편리성에 대한 사정도 계속할 의향을 재차 나타내면서도 CBDC가 유로권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통 결제를 위한 민간 솔루션을 방해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강조를 했는데요. 네, CBDC의 메리트 중 하나에는 현금이 사라져도 중앙은행 돈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CBDC의 조사 내용은 CBDC가 기존의 금융 부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실현 가능성이나 메리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막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검토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ECB는 2019년 말 각국 중앙은행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유로존 CBDC의 실현 가능성을 다양하게 조사하는 전문 태스크포스를 설립을 했고 중국의 움직임을 보고 활동을 활성화시킨 배경이 있습니다. 이 라가르드 총재는 암호화폐의 장점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네, CBDC에 대한 관심은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와 중국의 DCEP화가 이제 발표된 이후 국제적으로 관심이 점점 높아졌죠. 네, 대부분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암호화폐나 민간 디지털 화폐, CBDC, 법정화폐라는 존재가 배타적이고 경쟁 관계에 있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인민은행 PBOC는 여러 해 동안 디지털 위안화 발행 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민간 이니셔티브가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해 최근이 될 때까지 그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식인들의 견해로서는 잉글랜드 은행
은행의 마크카니 총재는 작년 여러 법정화폐를 토대로 한 CBDC가 전 세계의 주요 준비 통화로서 미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라가르드 총재는 민간 관계의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폐에도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인물로서 굉장히 알려져 있죠. 이러한 통화는 종래의 금융 시스템이 가지는 많은 과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사용자에게 새로운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방침은 일관을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리브라 등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케이스에서도 규제 당국이 관련된 리스크를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는 운용을 개시해서는 안 되며, 국경을 넘어 보급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각국이 협력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보았는데, 네, 현재 각국에서 CBDC의 개발을 가속화함에 따라서 제도권으로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죠. 2020년 안에 최초의 CBDC가 이제 중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을 시작점으로 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CBDC 발행이 가속화될 예정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디지털 화폐의 전신인 암호화폐 시장 또한 더욱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사가 XRP를 덤핑한다라는 의견에 우리는 XRP를 덤핑할 이유가 없다. 왜 덤핑을 하느냐? XRP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것이 우리다. XRP를 덤핑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한 CEO의 경우 빵형이 XRP의 덤핑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떠한 이유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언급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스트림의 CEO 애덤 백은 리플 CEO는 리플 XRP를 통해 덤핑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 업체 블록스트림의 CEO 애덤 백은 최근 12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3,938억 원을 넘어선 리플 XRP 판매에 미스터리를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네, 그의 새로운 트위터에는 그는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덤핑하기 위해 미리 XRP 토큰을 쌓아놓고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애덤백은 그는 아마도 유통업계에 덤핑된 XRP로 비트코인을 쌓아두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친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높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갈링하우스는 정말 친 비트코인파죠. 네, 포춘과의 6월 인터뷰에서 그는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하고 있었다 밝혔었는데, 네,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많은 호전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비트코인과 XRP를 현재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자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는 갈링하우스가 애덤백의 주장대로 이제 비트코인을 더 구입하기 위해 XRP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네, 딱히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던 블록스트림의 CEO 애덤백의 언급이었습니다. 그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친 비트코인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 회사의 암호화폐 XRP를 팔아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네, 참 난감하죠. 리플사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XRP의 최대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다. 자사가 소유한 XRP를 에스크로 락으로 잠궈놓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다.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수없이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XRP의 비관론자들은 아니 꼽게 보는 시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호재 매일같이 나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XRP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20년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정한 불기둥이 찾아왔을 때 여태까지 나왔던 호재만큼 울분을 토해내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빗썸이 부산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규제 자유 특구에 100억 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부산시 규제 자유 특구에 100억 원, 미 달러로 하면 860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소벤처 기업부에 따르게 되면 9일 빗썸이 자회사인 GCX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빗썸과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이 투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이달 말에 논의할 것이라고 뉴스원 코리아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투자로 빗썸은 보고서에 따라 부산의 여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부산은 지난 7월에 이제 중소 벤처기업부에 의해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규제 자유특구 구역으로 선포가 되었죠. 네, 당시 부산시는 금융 공공안전,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블록체인 상품을 유치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북한 암호화폐 특강 이더리움 개발자가 정식 피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더블록 9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해 제재 회피에 이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특강을 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가 최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가 됐습니다. 네, 8일 이너시티 프레스는 그리피스가 보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석방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네, 더불어 이더리움 재단이 그리피스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재단에서 정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피스는 이제 작년 4월 미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했으며 그리고 행사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혐의가 있는데요. 네, 행사 종료 후에는 남북 간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코인체크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리스크 코인의 스테이킹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9일 새로운 서비스로서 스테이킹 서비스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리스크를 최초 지급 통화로 채택을 했는데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또한 리스크를 다루는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로는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실증 실험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인체크로 이 리스크를 보유하는 사용자의 자산을 대리 운용하면서 수령한 보수를 계정에 부여한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코인체크가 컨센서스 알고리즘 DPoS를 차용하는 리스크 네트워크에서 예치 자산의 일부를 이용해 델리게이트 즉 위임 증명 방식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는데 받은 보상금을 분배한다고 하는데요. 네, 리스크 네트워크의 경우 DPoS로 사용 투표를 통해 선출된 델리게이트 상위 101위까지의 사람들에게만 블록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의 사용자는 스스로 지식을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스스로 지식을 얻은 후에 투표에 참가할 필요가 있었지만 코인체크에 맡기는 것만으로 보상을 획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일본의 현물 구입의 목적으로서는 가격 상승에 의한 이익이 중심에 있었지만 보유에 두는 것에 의한 금리와 같은 보상을 목적으로 한 현물 보유의 이점이 새롭게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네, 진리카가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솔루션 업체 인코그니토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닌자에 따르게 되면 최근 진리카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솔루션 제공업체 인코그니토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진리카 토큰 트랜잭션에 익명성을 추가한다는 게 진리카 측의 설명인데요. 네, 사용자는 진리카 토큰을 인코그니토 월렛에 전송해서 익명성 기능이 추가된 피진리카 토큰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트레이딩 앱 개발사 BUX는 네덜란드 거래소 블록포트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자산 트레이딩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BUX가 최근 파산한 네덜란드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포트를 인수했다 발표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이더리움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이더리움 마케팅에 돈을 더 써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허드슨 제임스는 8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고의 기술이라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이더리움은 마케팅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처음 이더리움 재단에 왔을 때 나는 기술에 집중하고 마케팅 위에 기술을 세우자는 마음가짐이었다.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업체 조큐랩은 암호화폐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네트워크 보안 업체 조큐랩 최고 경영자 하르테즈 소우니가 암호화폐 산업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시스템이 미흡하고 리스크가 높다. 따라서 적절한 인력을 배치, 네트워크 보안성을 제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암호화폐 업체들이 외주를 통해 형식상의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업계 보안 표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는 치명적인 알고리즘 결함이 노출되면 이에 따른 해킹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비단 개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전반에 네트워크, 거래소, 지갑 등 관련 업체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한 애널리스트, 이스라엘 소재 암호화폐 지원 소셜 트레이딩 업체 이토로의 전 수석 애널리스트 마틴 그리스펀이 9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스텔라의 토큰 이코노믹스, 토큰 경제가 엉망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그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양이라고 해도 나는 스텔라를 며칠 이상 보유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이 최근 발행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큰을 소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마도 그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결정한 것이겠지만 적어도 이 같은 조치는 확실하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스텔라 제드는 지난해 11월 발행량 50%에 해당하는 550억 스텔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었죠. 네, 트론이 ERC20 기반 트론 토큰 제12차 소각을 공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론 측은 트론의 메인 네트워크에서 2018년 6월 25일 정식 출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트론 재단 및 개발팀은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서 메인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고 메인넷 출시 전 ERC20 기반 TRX 트론 토큰들의 메인넷 스왑을 지원하고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51포인트에서 7포인트 내린 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립 단계에서 다시금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됐는데요. 네, 이는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이제 위축됐다는 의미겠죠.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 100이면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44 정도면은 절대로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1월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다시금 50, 60, 70, 높게 80까지 올라가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8% 하락하며 91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3.7%, 3.07% 하락하며 16만원대, 리플 XRP가 마이너스 3.71% 하락하면서 23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9위의 비트코인 SV와 모네로가 각각 1.74%, 8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68.7%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